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기술 동맹을 위해서 한국에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도 하시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기술 동맹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수혜주를 분야마다 정리하고 종목도 정리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지겠습니다. 종목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 수혜주는 반도체 포함 4가지 업종. 반도체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등이 있다. 반도체 동맹이라고 두 분 대통령께서 외쳤습니다. 현대차는 6조 3천억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 등을 생산 거점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는 거죠. 6조라는 돈이 매우 큰 돈입니다. 저희는 100억만 있어도 좋은데 6조는 진짜 큰 돈입니다. 우리 언제 100억 벌까요? 그래도 100억 갑시다. 원전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정책 재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바이든이 안 와도 지금 탈원전 폐기가 윤석열 후보의 일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원전을 키우려고 하는데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원전 강화는, 강한 원전의 나라는 이제는 더 속도가 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원전 섹터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유럽부터 공략한다. 방산 원전주 쓸어 담아야 하나. 원전주는 당연한데 방산주까지 나왔어요. 방산은 왜 그러냐면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해서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국 내의 군사 장비가 미국 부품이 의무 규제가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에 무기를 팔려면 미국의 부품이 60%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예외 적용 때는 방산 업계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몇 종목이 얘기가 나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우주항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약간은 호재이겠죠. 원전 동맹도 속도를 낸다. 유럽 원전 시장 싹쓸이 도전. 수주는 미국이 하고 시공은 대한민국이 하고 설계는 미국이 하고 원자로는 대한민국이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주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코와 폴란드는 이젠 러시아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쉽지만 옆에서 같은 공산당인 중국도 싫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그 수주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유럽 주요 원전 발주 계획, 이렇게 발주 계획이 꽤 있습니다. 영국 12개, 루마니아 3개, 헝가리 2개, 체코 4개, 불가리아 3개, 핀란드 1개, 폴란드 6개, 네덜란드 2개, 기타 등등 이렇게 많네요. 한국 항공우주는 고동훈련기, 군용항공기와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체계인 청궁, 현무, 비궁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한미 원전 동맹은 2030년 이후 본격화할 최대 600조 원 규모 차세대 원전 시장. 한미 원전 동맹은 2030년 이후 본격화할 최대 600조 원 규모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SMR을 둘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형 원전 SMR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SMR은 탄소 중립의 석탄 발전소를 철거를 하고 대체를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발전소는 SMR입니다. 그냥 석탄 발전소의 보일러를 빼서 철거한 다음에 SMR을 껴맞추기만 하면 모든 인프라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MR 시장이 본격화되면 그 시장이 최대 600조라 하지만 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30년이면 아직도 7년이나 아직도 8년이나 남았네요. 먼 긴 이야기인데 그 전에 샘플이던 조금씩이던 일은 계속 터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넘어
한미 기술동맹 확장 분위기 좋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첨단산업 협력하기로 했고요. 특이한 거는 성장세, 국방 방산 분야 협력도. 저는 국방 방산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원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방산까지 협력으로 갈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산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미리 매수를 했는데 아주 폭탄 맞았습니다. 지금 매수했어야 하는 게 낫을 뻔했습니다. 미리 매수를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하나 에어로만 좀 보합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G 6G 네트워크 장비와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 발전 협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5G하고 6G도 좀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5G의 효과가 장비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5G와 6G를 좀 강화한다, 협력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5G를 갖고 있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규탄했다. 그래서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확대를 한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하여간 분위기가 화해로 가는 분위기보다는 북한과도 싸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 이런 중이면 무기를 만드는 방산 업체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워라. 그래 싸워. 이런 느낌입니다. 싸워서 나쁠 거 없다. 한미 기술동맹의 가장 큰 메인은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석 결실 기대. 제가 반도체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3나노가 지금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중국이 도전하다가 실패한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최고로 기술이 높고요. 미국은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손을 잡으면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생산은 한국이. 아주 둘이는 궁합이 좋습니다. 좋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손잡고 가야 됩니다. 미국이 귀찮아서 그런지 제조와 생산과 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이 험난하다고 해도 돈만 번다면 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의 먹거리까지 뺏는다. 미국도 대한민국과 전쟁합니다. 미국은 자기의 먹거리를 건드는 나라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일본이 건방지게 반도체 시스템을 도전하다가 그냥 20년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번 방안으로 삼성전자와 퀄컴의 협력 기대감이 커졌다. 서로가 막강한 회사기 때문에 둘이 손잡으면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 중에 가장 큰 돈을 투자를 한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6조를 넘게 투자를 했는데 배터리, 자동차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로보트죠. 그리고 UAM, 도심항공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스위치 이렇게 여러 분야로 현대차가 돈 투자를 합니다. 현대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은 타이밍에 장기 투자를 하면 현대차도 꼭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 현대차가 없지만 현대차도 장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바이든 2박 3일 반도체로 시작해 전투기로 끝났다. 뭐니 해도 이번 바이든은 반도체 때문에 왔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불러낸 거죠. 반도체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지간하면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 반도체만 깨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3나노가 그 쉬운 기술이 아닌가 봅니다. 중국은 7나노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아주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윤 대통령은 유화체 펴는 시대 끝.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가. 이제 사탕 발림하는 그런 대화, 실속도 없고 맨 퍼다 주는 정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유화책을 필 필요도 없고 북한이 까불면 바로 반격 들어간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비도 많이 증액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방산주가 지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싸우는 분위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술 동맹을 합의한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따끈한 뉴스인데요. 바이든은 일본에 가서 이 말을 했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때 군사 개입할 것. 중 타협 없다? 반발. 바이든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하겠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 이는 우리가 맺은 약속이다. 대만에게도 저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평택에 미군이 상주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다? 미국과 전면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한미기술동맹 수혜주. 돈세영이 반도체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반도체도 반도체 동맹을 강력히 한다고 했죠. 일단 삼성전자 있고요. 2등인 SK하이닉스. LX세미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으라고 넣습니다. LX세미콘도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맞아요. 원전 섹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원전은 앞으로 4세대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계한다고 했죠. SMR.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탈원전을 하면서 모든 새로 나온 원전이 러시아와 중국에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는 한 주도 수주를 못 받았죠. 하지만 한미 원전 동맹을 하면서 한미 연합 싹쓸이가 가능합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한전기술, 한전 KPS가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 아래에는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율주행차도 배터리 힘으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 차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은 여러가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율주행까지 하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국방 방산, 국방 상호조달 협정, 한미연합 훈련 확대, 한국우주 종목이 있고 LIG 넥슨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21선을 타고 61선을 타고 잘 가고 있네요.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타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우상향 했네요. 원전의 최대 수혜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간인데요. 지금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61선을 거쳤을 때 3번, 4번에 매수를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네요. 차트. 두산 월간 차트를 보겠어요. 두산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5번. 지금 매수하시면 딱 찍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을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11만원대부터 들어가고 9만원 초반대 총알 다 떨어졌어요. 두산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3% 가다가 별 볼 일 없었어요. 두산 화이팅입니다. 하나 에어로 차트입니다. 이렇게 월간인데 21선을 받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 52,000원대 초반에 잡으시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 매수하시면 8번 9번에 매수를 하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만간에 누리호 발사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가 매우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사겠죠.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힘내세요.